예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 관련해서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았죠. 이 자리에서 그 4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언급이 처음은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께는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요. 이 대책도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주택 공급된 물량이 실소유자한테 네. 다주택자나 일부 투기하고자 하는 분께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그 실수요자 중에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가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 뭐 등등에게 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건 중요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으로 보였습니다. 네. 4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늘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받으시고 옳은 말씀 하시니까. 근데 하나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라 말씀하셔서 맞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시켜야 해서 뭐 세금 뭐 이렇게 네, 보유세죠. 종부세 네.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또 배가 산으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 얼핏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참모들과 예. 부처가 대통령께 옳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또 좀 생겼습니다. 예. 지금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뭐 공급 물량 확대랄지 뭐 보유세 강화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건 아니고 또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고 긴급한 어떤 액션을 취했지만 사실은 이제 또 어떤 원론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예. 그러면 이런 발언에 있는 어떤 디테일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뭔가 의지를 밝혔다. 사실은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젊은 세대로서 830 세대로서 말이죠. 이 부동산 관련한 무슨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.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네. 지금 뭔가 정부가 대책을 취해서 지금 이제 큰 줄기는 어떤 그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그런 것들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배려하는 뭐 이런 정책을 한다고 네. 하는데 어떤 정책을 쓰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피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는 다 무슨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수단이 없어서 뭔가 대책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집주인들의 전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. 답답함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또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그걸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지난 보니까 부동산- 오늘 김민하 평론가 지금 라이브 설전에 출연한 뒤로 오늘 목소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. 저는 우라통이 터집니다. 저는 저는 지금 얘기하는 저는 지금 연배를 생각할 때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. 지금 830이라고 그랬잖아요. 30 세대시잖아요. 네, 30대 입니다. 저는 정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확실하다고 보는데 정말 저 세대 분들이 정말 피해자입니다. 지금 저렇게 실수요자들 어렵사이 결혼해서 보금자리 얻어야 될 저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사고 치솟는 집값에 한숨만 쉬고 반대로 5, 60대 이상은 거기 돈 있는 분들 지금 저렇게 지금 각종 규제 해놨지만은 유동성은 지금 엄청납니다. 지금 금리 낮아요. 그러니까 진짜 가진 분들은 더 가질 수 있게 만든 거예요.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 적이 없고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무려 50% 가까이 예. 올랐습니다. 지금 6억 원짜리가 9억 원짜리 됐어요. 평균짜리가. 그리고 좀 전에 종부세 무슨 또 얘기하셨는데 저거 말입니다. 지금 미아동에서 30평대 옛날에 2, 3억 주고 그냥 실수요자예요. 어렵게 아파트 구매해서 뭐 그렇게 넉넉치 않은 아파트 사셨어요. 이분들 지금 다 9억 원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내가 무슨 투기자라고 지금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냐고 지금 한숨을 쉬세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얼마나 지금 이 현실 쉽게 말하면 이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이거를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그 무슨 그 때려잡는 이런 걸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가장 지금 상징적인 것은 대통령 주변의 분들이 다 강남집 다 갖고 있잖아요. 저는 이걸 모든 것을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 우리 강 의원 관련해서는- 얘기가 다 들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
발언이 너무 빨리 하셔서 제가 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. 네. 그런데 다른 강 의원님도 세대니까 흥분하셨나 봐요. 좀 흥분했습니다. 이 젊은 죄송합니다. 세대의 말로부터 네. 시작된 얘기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아닙니다.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. 정부가 맞는 제대로 대책을 하셔야죠. 적재적소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권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다.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앞서 봤듯이 이해찬 대표도 뭔가 이 입장 표명을 한 거니까 그런 의지를 어떤 예. 정책으로 이제 구현할 거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그래서 된다는 거죠.